뭐 저는 이 얘기를 하는 이 분위기 자체가 사실은 오늘 너무 좋은 게 제가 사실은 오늘 주제가 성적 대상화잖아요. 근데 제가 성적 대상화를 얘기하는 게 이 자리에서 저는 약간 아이러니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데뷔했을 때 지금은 아파서 몸이 좀 망가져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이 섹시 코미디, 19금 섹시 코미디 프로그램 통해서 데뷔를 해서 그 컨셉으로 좀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섹시 컨셉 화보를 찍었는데 그게 이제 간호사 캐릭터 이제 코스프레라고 화보를 찍었었어요. 잡지 표지였는데 네. 그거를 찍고 그냥 너무 예쁘게 나와서 제 SNS에 올렸었거든요. 실제로 그 관련 단체 항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직업에 대한 성적 대상화다. 내려달라. 그때 되게 아차했었거든요. 되게 아차하고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에게 불편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줄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뭔가 조금 자각이라 해야 되나? 그런 의식이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좀, 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내가 하는 일이 상처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사회가 건강해지고 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다양한 시각을 네.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저도 공부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술과 예민 사이, 다음으로 얘기 나눠볼 주제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머리 숙여 사죄 드립니다. 저 그림이 공개되고 나서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성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어쩌려고 저 사람들은 저런 거를 내놨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사실 저 정도의 그림은 저기 뭐 유럽에 박물관 가면 저보다 더한 그림들이 사실 많아요. 그치, 미술사적인 관점에서 그치, 봤을 때. 명화를 패러디한 거라서.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뉴스는 난리가 났었죠. 그 그림을 보면서는 사실 들을 수 있는 생각이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구나. 저 그림 하나에 담고 싶었던 게 되게 많구나라는 생각은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곳곳에 배치한 여러 가지 뭐 그림 모습 같은 것들이 사실은 어떤 사건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좀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은 그림이구나 정도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저게 여성지야나 이쪽으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이 말씀드릴 있었어요. 게 있는데요. 처음에 뉴스에서 저거를 초점을 맞췄을 때는 굉장히 정당 정치의 그 역동성에 휘말리는 형국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페미니스트들이 처음에 그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게 문제가 됐다라기보다는 특정 정치인을 몰고 예를 들어서 변호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거졌고요. 그 비판의 주안점도 달랐어요. 처음에 왜 그 창녀의 몸, 창녀의 나체를 그린 그런 것을 이제 대통령을 비유하는 데 사용했는가 거기서 주고 나타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도 왜 퇴폐인가, 그다음에 왜 대통령을 모욕하는가, 이제 사실 거기에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거는 오늘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면서 정치색이라든가 뭐 이 사람이 싫고 좋고를 떠나서 네. 왜 이 그림이 불편했는지에 포인트를 뒀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냥 봤을 때도 사실 저는 조금 불편했었어요. 저 얼굴이 제 얼굴이었다 그래도 네. 그래도 굉장히 발가벗겨진 그런 불편함을 느꼈을 텐데 하물며 여성이란 말이죠. 대통령이지만 여성이면 더 훨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거고요. 패러디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권력에 대한 그런 풍자여야 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저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성을 따가지고 거기에 그거를 짓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게 저 모습에서 나체로 표현됐기 때문인가요? 전 그것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커다랗죠. 사실상 저 대통령이 못한 것들, 정치적으로 무능한 것들을 더 많이 지목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지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그림에서 여성성을 비하했다는 게 그러니까 벗긴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얘기해 볼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프랑스 혁명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네. 젖가슴이 이렇게 나온 그림. 그걸 보면서 아 여성 비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 이 작품이 그 작가의 말에 의하면 세 개의 작품을 패러디한 거다라고 하는데 원작하고 이 더러운 자막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세 그림은 모두 여성을 육체로 사실 표현을 했거든요. 여성성 이퀄 육체 그리고 나체로 표현한 작품인데 첫 번째 조르조네의 잠자는 비너스는 신화적 여성의 이상적인 육체를, 그리고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스의 비너스는 현실 귀족 부인의 아주 고상한 육체를, 그리고 마지막 마네의 올랭피아는 매춘부의 육체를 그렸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사실은 이 뒷부분에 초점을 맞췄어요. 어떻게 대통령을 그 매춘부의 몸으로 나타내느냐. 여기에 퇴폐성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분개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나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체도 어떻게 그려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저 여성의 몸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느냐면 굉장히 나른한 여성의 몸. 수동적. 그다음에 수동적이고 무력한 여성의 몸. 그리고 한여에 의해서 모셔지는 몸. 어떻게 어떤 적폐나 부패가 있었느냐보다는 여성성이 확 오거든요. 그거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그림을 보고 여성성을 저 수동적이고 무력한 그 나체 정도로 각인하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정확하게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나른한 모습이라든지 수동적인 모습이라든지 여성 무슨 저 노예에 의해서 이렇게 다뤄진 모습, 이게 정확하게 그 작가가 의도한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해야 될 그 시간에 뭐 잠을 자고 있었다든지 혹은 뭐 어떤 주사를 맞고 있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더군다나 최순실이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조종된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 해석하신 게 사실은 맞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도들이 저 그림 안에 숨겨져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자의 나체 저렇게 벗겨놨어? 이렇게를 먼저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분명히 예술가로서도 자신이 표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에 실패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예술에게는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고 놀라운 거냐, 경악스러운 거냐. 그러니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예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예술이라는 거는 늘 어떤 시대건 금기에 대한 도전이, 이 사람도 이 작가분도 그 금기에 대한 도전이며 권력제에 대한 추한 민낯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체라는 걸 택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예술이라는 게 아까 굳이 왜 그랬어야 했느냐 이제 이 얘기 하시잖아요. 굳이 할 필요 없는데 하는 게 예술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술가들은 우리 상식의 지평, 인식의 지평들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 금기를 깨가면서.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남성 대통령을 왜 한 번도 벗긴 적이 없냐 이거. 남성 대통령도 근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생각보다 많이 그런 동물에 비하는 여러 가지 소위 어마어마해요. 패러디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수준의 남성 대통령을 그런 것도 저렇게 많거든요. 누드를 표현한 적은 없었죠, 네. 우리나라에서? 더 웃기는 건 뭐냐면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인 박사모들이 이제 그 표창원 의원에 대한 복수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표창원 의원의 부인의 나체를 똑같이 그려가지고 전시했어요. 그러니까 꼭 여자만 벗겨서 성적 추침을 주는 게 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돼야 되느냐? 아티스트로서 복만대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는 예술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이유는? 조르조네나 마네의 그림은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그냥 여성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저기에는 분명히 누군지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은 봤을지언정 저렇게 세부적으로 노골적인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라는 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체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유명 작품에서 머리 모습만 이렇게 떼왔던 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불쾌하면 예술이 아니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밀레가 그린 이삭죽기란 유명한 그림이 있죠. 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편했었어요. 불쾌했고, 왜 아름다운 그림도 많은데 이렇게 노동자들이 힘들게 이삭이나 죽는 거나 그리고 있냐고. 당시로서는 좀 불편하거나 불쾌하더라도 예술가들은 원래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써 우리의 금기를 깨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저기 지금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자면, 금기를 깨는 기능이 예술가한테 있다는 거 저 동의하고요. 과연 저 그림이 하나의 금기를 깨기 위해서 또 다른 지배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지 않은가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누가 지배자인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저 당시에는 대통령이 하나의 그 정권의 부패를
두 사람한테 돌리고 있는 건데 사실 저 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법적, 경제적, 정치적 카르텔이 함께 벌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저 두 사람한테 화살이 갔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여성성을 두드러지게 얘기를 하면서 여성성을 매개로 하지 않으면 저 그림에 사실 풍자성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구조였어요.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물론 있을 수 있어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거 표현하라고요. 하지만 욕먹을 자유도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씹을 자유도 있어야 된다는 욕먹을 걸 각오는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술가한테 어떻게 하라고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누가 거고요. 강요를 했어요? 네? 누가 강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 혹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의견을 것은 표현했을 굉장히 위험하다는 뿐이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표현했을 뿐이죠. 대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면 여성 비하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성 비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예술가들에게 금기를 깨는 행위가 금기를 아니에요. 준다는 금기를 거, 어떤 즐기는 행위예요. 뭐 테두리를 준다는 것 자체가 예술가들의 창작을 굉장히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장애인이 대통령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장애만 따갖고 그렇게 비하해놓고 예술이라고 우기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예술에서 그게 예술일 수 있어요. 금기가 되는 것들은 있어요. 뭐냐면 인권에 반하는 지금 인권이잖아요. 인권에 지금. 반하는 여성의 행동을 인권인데요. 조장하거나 아니면 조장하잖아요, 예를 지금. 들어서 이렇게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것을 조장 혹은 선동하는 것들은 당연히 이건 제재를 갈 수 있죠. 그러면 하지만 제가 이해를 했어요. 여자의 인권은 인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전 권력자 인권이에요. 저게 권력자인 동시에 여성의 여성이라는 인권이죠. 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의 말씀하시는 거는 나체이고요. 사실 그 세월호 7시간 동안 잠잤다라는 루머 때문에 더러운 잠을 선택한 거잖아요, 작가가. 그게 잘못됐다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유독 저 작품에서 풍자를 하면서 왜 여성성을 저렇게 부각했느냐. 강조를 하고 네, 부각을 그게 했느냐. 불편한 거예요. 그게 불편하다는 네. 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술가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침범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성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 잘못한 건 알지만 여성성이 너무 부각됐다는 거. 저는 너무 돌직구가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어요. 저 그림 자체가? 저도 사실은 미술을 전공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지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방식이 너무 세련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술에도 제 생각이지만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술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합의를 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그거는 시대에 왜냐면 따라 달라질 수 지금까지 있죠. 그 정말 거장들은 시대의 어떤 역행하는 것들을 그럼요. 통해서 새로운 예술이 탄생했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거를 시간이 지나고 네네네. 나서 네, 저 손 들었습니다. 네네. 네, 딴 게 아니라 지금 여성계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의 말을 윤리적 강령으로 여기고 모두 다 따라라 이런 파시즘적인 의견을 내세운 게 아니라요. 표현의 자유로 그런 주장을 했으면 그 표현의 자유로 표현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그 여지도 자유잖아요. 저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비판을 한 거죠. 오히려 고마워해야 돼요. 이고영 화가님은. 왜냐하면 저희가 그거를 계속해서 얘기해 줬기 때문에 언론에서 더 길게 조명할 수 있었잖아요.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드렸는데요. 아니, 논란을 즐기는 것이야. 논란을 즐기고 계신다. 글쎄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 작품 말고도 그래서 계속해서 후속 시리즈 작품들이 나왔거든요. 이건 어떤가 한번 보시죠. 블랙으로 처리를 네. 해서 그 위에 달기 한 마리 있고 그리고 닭이 출연했네요. 그럼 이제 저게 바로 그 이제 여성 단체 등에서 이제 주장했던 네. 것에 대한 작가의 나름대로의 항의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술 작품으로 나는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라는 어떤 입장 표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얘기를 한다면 좋다. 누구 뭐 가려도 상관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저거야말로 오히려 더 저는 우리 문화, 대중문화 혹은 뭐 저 예술품을 이해하는 수준이 너무나 낮았던 건 아닌가. 저는 작가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걸 전혀 대중들이 완전 다르게 이해를 했다면 그건 작가로서 완전히 잘못된 메시지를 던진 거죠.